안녕하세요. 사장할 차례죠, 오늘. 사장을 보시면 지난번에 아마 사장에 대한 큰 틀은 아마 설명을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어디를 펴보시냐면 122페이지 신규 등록 보시면 제 4장 요 4장은 토지의 이동, 이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여기 이제 4장이죠. 이제 보시면은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적법을 공부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가 등록사항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등록사항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3개가 있더라. 3개.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토지 표시는 전체 몇 가지였죠? 전체 6개였죠. 6개였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들은 이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이동이. 그럼 여기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데, 요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규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록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할, 그 다음에 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합병,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사와 관련된 것. 측량을 하는 것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외에도 뭐 축적 변경도 있고, 뭐 등록상 정정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만 등록이 되는 거냐면은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요걸 이제 해면성 말소다. 줄여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무엇이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토지는 등록이 되지만 바다는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토지가 어떻게 됐다? 바다로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등록을 무엇을 한다?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요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에 대한 기본적인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 그죠? 신규 등록이란 뭘 신규 등록이라고 했나?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신규등록이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했었죠. 여기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요? 여기서는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방조제라든지 공유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방조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바로 뭘까요? 도서지역이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2호도잖아. 2호도 가보셨어요? 2호도 가보셨어요? 2호도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2호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영토로 포함시키려고 암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섬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2호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고 했죠. 영토. 근데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로 하면 무엇이다?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야. 뭐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이거야. 어디까지를. 여기까지를 바다로 본다라는 거야. 최대 만조위까지. 요 밑엔 등록이 안 되는. 근데 2호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호도가 밀물일 때는 바다에 가라앉고, 썰물일 때는 이렇게 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 한 4m 정도 가라앉는다고 하죠. 4m 정도.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2호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이 바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섬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했으면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얘 영토는 아니다라는 거라는, 법상으로는. 2호도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 요 묘기 있다고, 여기, 요 정도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전도 있잖아, 대한민국 전도가 한 100만 분의 1이거든요. 100만 분의 1의 대한민국 전도에는 저 2호도가 들어가요. 2호도가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영토라고 이제 가정하에 저게 이제 들어간다고.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구조물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법상으로는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신규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 하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에다가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분할이란 요 한 필지를 몇 필지로? 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이라 하고,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합병이라 하고, 말 그대로 지목변경은 뭘 지목변경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지목을 무엇하는 것이다? 변경하는 겁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어떻게 한다?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야.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얘는 무엇이다? 지목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이 똑같아요. 그죠? 지목을 바꾸는 것이다. 지목을. 그 다음 해면성 말소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해면성 말소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뭐로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뭐가 돼? 요게 해면성 말소의 정의가 되겠죠. 등록된 토지가 뭐로 됐다라는 소리예요? 바다로 됐다, 이겁니다. 그럼 바다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무엇해라?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소.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매성 맞소가 있는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 방조제를 건설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 60일 이내. 그 신규 등록,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돼. 과거에는 이 토지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왜냐면 토지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장하고 현재 지목하고 대장하고 실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화를 시킨 거죠. 그 대신에 신청을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무엇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이겁니다. 이거 너무 기니까 줄일게요. 그냥.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게 1000분의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공부 잘 되세요 요즘에? 제 2주 만에 온 건데. 오랜만에 그래서 사진 이렇게 붙여갖고 왔습니다. 그 제 사진이에요? 네. 붙이지 마세요 제 사진. 사모하고 지냅니다. 자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만약 거짓으로 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 지도로 등록을 하는데 이때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 자, 분할은 자 내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두 필지, 세 필지로 나누고 싶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 그죠?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 내가 분할하면 된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제한에 걸린 뭐 건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제한이 없으면 내가 그냥 이 토지를 분할하면 돼. 그죠? 그 원칙은 분할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지. 일반 어떻게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팔자니 너무 커. 다 팔기는 귀찮아 싫어. 그러면은 일부만 팔라 그래. 일부만 팔 수가 없어요. 응? 1필지 일부는 매매가 안 돼. 그러면 매매를 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분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이런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내가 팔고 싶으면 내가 분할 신청해서 분할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적소관청이 만약에 공유수면을 매입을 했어요. 소관청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이 되어 있는데 공부는 없어. 이 사람 왜 신규 등록 안 하지? 내가 직권으로 해야 되겠다. 말이 되죠. 그죠?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 집을 졌다라든지 뭐 뽕나무를 심었다든지 재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목이 임야인데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으로 바뀌어야 될 건데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어. 왜 이 사람 등록 전환 안 하지? 말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1필지 일부가 매매가 안 되는데 분할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왜 분할하지 않지? 소관청 알 수 없지 그걸.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이 있는데 일부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용도가 바뀐 거잖아. 그럴 땐 무엇을 해라?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함과 동시에 지목이 바뀌어야 돼.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 신청의 의무가 있냐면은 1필지 일부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무엇이 됐을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분할한다라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함과 동시에 뭐도 신청을 해야 돼요? 지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자, 합병은 이제 그다음에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역시 내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합칠까 말까 이거 내 마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합병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의 경우에도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의 의무를 두는데 그것이 어떤 합병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가 공동주택부지예요.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무엇이냐면은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신청 의무가. 그럼 11개의 지목이 뭐냐? 11개. 11개의 지목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천, 수, 유, 학, 철, 도, 구, 제. 이거 들어보셨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여기다가 공장채까지만 더하시면 돼요. 공장채.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공원, 공장용지, 채용용지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있어서는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경우, 공동주택부지의 경우하고 11개의 지목의 경우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목이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소관청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현재 공보상의 지목은 전인데 가서 보니까 과수원이야. 그러면 직권으로 또 지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신청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바뀌면은 용도가 바뀌면은 가서 60일 이내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60일 이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면성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할까요? 소관청이 먼저 할까? 소유자가 먼저 알 수 있겠죠. 맨날 자기 땅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이게 어디까지로 바다로 볼 것이냐는 소관청이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 왜냐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요 점을 측량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동해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돼. 왜 그럴까요? 동해는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서해라든지 남해 쪽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2호도도 저기 보면 4m 정도 잠긴다고 하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그 정도. 서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서해 만조대가 어느 정도 만조대하고 맨 밑에 밀물 썰물일 때 가장 차이가 모르세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죠?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서해도 꽤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조 때는 그 바닷물이 한강까지 올라오잖아요. 한강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아시죠? 그 한강에 그 행주대교 밑에 보시면 보가 하나 있어요. 수중보가 하나 있다고. 그게 수중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밀물이 썰물일 때 한강물이 다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저기 유람선을 뜰 수가 없잖아요. 유람선이. 그래서 우리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유람선 띄우려고 행주대교 밑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행주대교 밑에다가 잠실대교 쪽에다가 보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가.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강수심이 되겠다. 한강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강수심이 뭐 10m, 20m 안 그래요. 몇 메다 안 돼. 한강수심 자체가.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좀 깊어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밀물일 때 보면은, 썰물일 때 보면은 요 보가 보여요. 근데 밀물일 때는 보가 살짝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난지도 쪽에 우리 서울 그 상하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저 난지도가 있는데, 왜? 난지도가 있는데, 난지도 쪽에 보면, 그쪽에 보면 한때 막 숭어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거기서 숭어잡이도 하고 그런다. 낚시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소리.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면성 말소에도 뭐가 있더라? 해면성 말소도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까지가 되는 것을 소관청이 측량을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럼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지금 현재 원래는 최대 만조유가 이만큼이었는데 기후변화가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고 뭐 해수면이 갑자기 막 1m씩 올라가는 건 아닌데 법상으로는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여기가 바다로 됐으니까 바다는 등록이 안 되니까 와서 등록을 무엇해라? 말소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얘네들하고 달리 90일 이내에 와서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신청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와서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여기 신규 등록부터 해면성 말소까지는 전부 다 뭐가 있다라는 거야?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해면성 말소는 며칠이고 90일이고 나머지는 60일인데 여기서 나머지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개가 중요하겠지. 요거. 분할하고 합병. 얘네들은 무조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분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됐을 경우에만 신청에 뭐를 주자? 의무를 두자. 응?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하고자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합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합치고 싶으면 합치면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우리가 합병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측량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자,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 것은 경계와 경우에 따라서는 좌표와 그 다음에 무엇? 면적. 그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신규등록 측량해야 되나? 당연히 측량해야죠. 처음에 공부에 등록하는 거잖아. 측량을 해야지. 등록전환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등록전환도 측량을 해야 된다. 왜 또 측량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보통 임야도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축척이 얼마짜리냐면은 6,000분의 1짜리 축척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임야도 같은 경우는. 지족도의 경우에는 얼마짜리를 주로 사용하냐면은 1200분의 1짜리의 축척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지족도의 축척은 1200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게.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어요? 축척이 바뀌잖아. 네?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 변경을 무엇한다?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척 변경 수반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축척이 바뀌면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즉 몇 분의 1 축척으로 1200분의 1 축척으로 6000분의 1로 측량을 했던 것을 몇 분의 1로 1200분의 1로 측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원래는 자 6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 있으면 6000분의 1짜리가 지금 요만해요. 크기가 6000분의 1 도면상에서 이만해요.
그럼 얘가 6000분의 1일 때 이만하면 1200분의 1일 때는 몇 배 커질까요? 크기로 봤을 때 4배? 왜 4배예요? 왜 4배가 나올 수 없는데 수치가? 5배? 6000 나누기 1200 하면 5잖아. 그죠? 25배 커져요. 이쪽으로 5배가 커지고 이쪽으로 5배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얘가 1m예요. 그럼 여기 몇 m일까요? 여기 1m면 여기 몇 m야? 몇 m일까요? 1m지. 그러면 뭐하러 여기서 수업 들어가서 저기 시골 가서 땅 하나 사갖고 등록 전환 시키면 1m짜리가 5m로 바뀌는데, 에? 도면상에 표현하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 우리가 TV가 30인짜리 TV가 있고 60인짜리 TV가 있으면 60인짜리가 사람이 크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더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 크게 보이는 거지 눈에. 이해 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6000분의 1보다는 1200분의 1이 훨씬 더 정확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음에 지도가 있죠. 네이버에도 지도가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막 산만 보이고 하잖아. 그거를 확대하면 어떻게 돼? 크게 보이죠? 에? 크게 보이잖아. 크게 보이는데 크게 보인다고 해서 집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크기지만 여기에 더 표현할 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려면은 측량을 통해서 가야 돼. 얘가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여기 가운데다 점을 찍고 얘가 600분의 1일 때 1m면 1200분의 1은 5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확대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무엇을 해라? 측량을 해야 돼. 분할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해야죠. 그죠? 합병할 때는 측량 필요 없고, 지목 변경할 때도 측량 필요 없고요. 해매성 말소는 얘는 측량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왜 여기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왜 해매성 말소일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바다로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매성 말소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말소되는 게 없겠죠.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바다가 여기까지만 딱 바다가 돼버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거죠. 그잖아. 그리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는 찍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으로는 바다가 되면 말소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대로 내비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해매성 말소는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뭐를 납부해야 되냐면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매성 말소는 측량을 하되 뭐는 납부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측량을 하되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면적이라고 있어. 면적. 얘는 면적을 측정해 말아요. 면적을 측정을 얘는 해야죠. 여기도 해야죠. 여기도 해야 하고, 여기는 얘는 면적을 측정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무엇 하면 돼? 합산하면 되는 거죠. 합산. 이해 가세요? 얘가 면적이 10이고 얘가 20이면 얘는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이잖아. 합쳐주는 거, 합산하면 되는 거잖아. 지목은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죠. 왜? 지목만 바꾸는 거니까. 해면성 말소도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가 바다로 돼버리면, 한 필지의 일부가 바다가 됐으면은 여기를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번. 결번이란 뭘 결번이라고 했어요? 결번이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기존의 지번이 말소되는 거, 지번이 말소되는 것을 결번이라고 했는데, 신규 등록일 때는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결번을 이해하시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신규 등록일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해? 신규 등록일 때 지번. 신규 등록일 때 지번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거잖아. 근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여라? 본번을 부여해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 식으로. 그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지번할 때. 얘는 결번 발생하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 지번 부여 방식이 어때요? 같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 지번 부여 방식이 같은데 왜 등록 전환에서는 결번이 발생을 하냐면은 요놈이 일이 넘어가면 이쪽에 있는 등록사항은 무엇을 한다? 이쪽에 있는 등록사항은 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번이 말소가 되면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이 그림이었고 이렇게 이 그림이었고 1, 2, 3, 100이었고 이렇게 매립하면 1에 1이고 여기를 매립하면 멀리. 등록 전환은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얘가 1로 넘어가면 이쪽에 있는 거 말소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분할은 얘 1을 두 필지로 분할하면 얼마예요? 1이고 여기 얼마? 1에 1이잖아. 얘를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하면 여기에 1이고 1에 얼마? 2고 1에 얼마? 3이잖아. 여기를 두 필지로 분할하면 1에 1이고 1에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번이 계속 생성되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합병 발생하겠죠. 그죠?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지번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목 변경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목만 바꾸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밀성 말소 발생하게. 왜? 내가 등록된 토지를 말소시키는 거니까. 그 지번도 없어지더라. 2014년도부터 새 주소 도입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뜨는데 우편 배달하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몇천억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새 주소 자체가.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또 적응하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새 주소. 그 결번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결번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뭐부터? 요 지번부여부터 이해를,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를 이해를 해야만 결번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등기촉탁이랑 등기촉탁. 이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하는 거냐면은 얘는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등기촉탁은 대장하고 등기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등기촉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먼저 등록하고 후에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은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 그 공인수매를 매립을 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부터 하도록 돼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신규등록이죠? 그럼 신규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다? 등기부가 없어. 왜? 매립하면 먼저 대장에다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신규등록은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하지 않는다?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촉탁 대상이다. 이거. 즉 이러한 경우는 먼저 뭐부터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돼버리니까 대장은 정리가 됐는데 등기부는 그대로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니까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요 등기 촉탁을 왜 하는 것이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촉탁하지 않는 거라면 뭘 찾으면 돼? 신규등록을 찾으시면. 아니면은 저기 앞에 소유자를 정리했다. 공시지가를 정리했다. 얘네들은 등기부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 대장을 정리하면 등기부 어디를 바꿔야 되는 거냐면은 등기부 표제부를 무엇을 해야 된다? 표제부를 변경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등기 촉탁이다 이겁니다.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무엇을 납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하는데 얘만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매성 맞서만.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무엇을 납부한다? 다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수수료. 신규등록하고 여기 해매성 맞서까지는요. 이 내용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게 되면 분할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죠. 그죠? 증감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은 증감이 없어야 돼. 그 증감이 없어야 되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가 면적이 100이었을 때 나눴을 때 30이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70이 나와야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71이 나오면 100으로 맞춰버려. 100으로 맞춰버린단 말이야. 만약에 100을 분할했는데 102가 나왔어. 그럼 뭐 땡 잡은 거지 뭐. 그죠? 근데 반대로 100을 분할했는데 98로 해버렸어. 그 열받지. 10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등록전화는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임야대장에.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죠. 면장이라 그랬죠. 면장.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새로이 측정해라 이거예요. 축척이 바뀌니까 그 바뀐 축척에 의해서 새로이 측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과거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죠. 그죠?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무엇을 제출을 하도록 되냐면은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신규등록 시 뭐를 제출한다? 성과도를 제출하고 등록 전환할 때도 제출하고 분할도 제출하는데 2001년도부터 제출을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신규등록 측량을 하죠. 그러나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성과도.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규등록부터 해매성 말소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되면 무엇하고 말소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면 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소된 것이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또 취소야? 또 회복하면 되는 거지. 회복 등록한다는 소리야. 에?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다로 됐을 때는 등록을 말소하는데 그것이 다시 토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 등록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개념 정도만. 그래서 지금은 뭐 기초적인 단계이긴 한데 요 내용을 쭉 이해하시면 대충 이해는 가시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신규 등록에서 추가할 게 없어요. 더 이상의 몇 가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뭐 앞으로 이제 이 신규 등록전화 분할합병 지모병의 해밀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